아미트는 인도 벵갈루루에서 IT 업계에서 일하는 유능한 개발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인도의 유명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빠르게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벵갈루루는 IT 전문가들로 가득 찬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아미트는 늘 바쁜 업무 속에서도 자부심을 느끼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늘 반복되는 프로젝트와 회의 속에서 점차 무언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미트에게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IT 기업이 인도와 협력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AI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인도의 우수한 개발자들을 파트너로 찾고 있던 것이죠. 이 프로젝트는 아미트가 꿈꾸던 새로운 도전을 충족시킬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최근 몇 년간 IT와 기술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아시아의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미트는 이 기회가 그의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다소 생소한 나라였고 그동안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이라고는 K-드라마와 한류 가수들 그리고 일부 유명한 기업들 정도였어요.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아미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격려를 받으며 그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 긴 비행 시간을 보내며 그는 한국에서 겪을 새로운 경험들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문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사람들은 친절할까? 내가 이 프로젝트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미트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아미트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듯 보였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의 스마트 안내 시스템과 편리한 무인 키오스크는 물론이고 공항 내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첨단과 효율성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대단하군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네. 아미트는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미트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었죠. 전광판에서 안내되는 정확한 시간 정보와 고속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의 안정감, 그리고 주변 승객들의 조용한 태도는 그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벵갈루루에서는 대중교통이 복잡하고 혼잡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의 체계적이고 깔끔한 교통 시스템은 아미트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아미트는 회사에서 준비해준 숙소로 이동하면서도 한국의 풍경과 질서정연한 거리를 보며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건축물과 도시 인프라는 현대적이면서도 동시에 고유의 전통적인 색채를 잃지 않는 듯 보였고 거리마다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잘 놓여있네. 그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동하며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생활에 대한 첫인상의 설렘도 잠시 아미트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이 차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첫 출근날 아미트는 한국의 동료들과 첫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팀과 인도 팀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양국의 팀원들이 처음부터 상호 이해와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미팅 초반부터 아미트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차이와 업무 방식의 차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 팀원들은 미팅 시작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미리 준비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아미트와 그의 인도 팀원들은 좀 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창의적인 접근을 선호했죠. 인도에서는 종종 업무 중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며 유연하게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미트는 이런 한국팀의 체계적인 방식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와는 정말 다르게 일하는군. 아미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미팅을 마치고 난 뒤 아미트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팀과의 협업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서로의 업무 방식이 너무나 달라 보였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 또한 느껴졌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업무를 철저히 계획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는데 익숙한 반면 아미트와 그의 인도 팀원들은 보다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미트는 이 모든 것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흔히 겪는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문화와 방식이 뒤섞인 팀에서는 당연히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얻는 성장과 배움이 결국은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우리가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아미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음 미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미트가 한국에 도착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미트는 매일 새로움을 경험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 팀과의 협업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AI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는 양국의 기술적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지만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성공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아미트는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큰 도전은 바로 업무 회의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모든 회의에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각자의 발표 순서와 시간도 정확히 지켰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별다른 즉흥적인 의견 제시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반면 아미트와 그의 인도 팀원들은 회의 중에도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며 대화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회의가 창의적인 토론의 장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준비되지 않은 의견도 자유롭게 나누고 즉석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아미트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미트가 회의 도중 즉흥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한국 팀원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미트 씨, 한국에서는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추가되는 의견은 회의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아미트는 순간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에게는 회의가 동료들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으로 여겨졌지만 한국 팀원들에게는 회의가 체계적으로 준비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우리와는 정말 다르게 일하는군. 아미트는 한국의 업무 문화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미트는 또 다른 문제도 곧바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었어요. 한국 팀원들은 중요한 업무는 주로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는 것을 선호했고 회의 전에도 꼭 자료를 이메일로 공유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반면 아미트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의사소통하고 필요한 피드백을 즉시 받는 방식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한국 팀원들은 메신저보다는 공식적인 이메일을 더 신뢰하며 즉흥적인 피드백보다는 준비된 답변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소통 방식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 때로는 간단한 질문이라도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관례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은 오해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아미트가 메신저로 급히 질문을 보내면 한국 팀원들은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바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아미트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야 프로젝트를 어떻게 끝낼 수 있겠어? 그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한국 팀원들은 아미트의 즉흥적인 질문에 대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하기가 어려웠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신중함과는 거리가 있는 아미트의 소통 방식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프로젝트의 진척도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이면서 팀 내 분위기는 점차 어색해졌고 아미트는 점점 한국 팀과의 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프로젝트가 무산될지도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 이사가 아미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미트 씨, 요즘 팀 분위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한국과 인도의 업무 방식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김 이사의 질문에 아미트는 잠시 멈칫했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국 팀원들이 너무 형식적인 업무 방식을 고수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는 점과 더 자유로운 소통 방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아미트의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김 이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미트는 한국 팀원들이 단지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 이사와의 대화 이후 아미트는 조금씩 한국팀의 방식을 받아들이며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접근 방식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회의 방식에서의 개선점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처럼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회의 말미에는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따로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 팀원들이 미리 준비된 내용에 집중하면서도 아미트와 인도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제안은 한국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 후로 회의 분위기는 조금씩 유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미트는 소통 방식에서도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급한 질문이나 간단한 피드백은 메신저를 통해 요청하고 중요한 사안이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죠. 이로 인해 메신저와 이메일 모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소통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아미트는 점차 한국 팀원들과의 협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체계적인 업무 방식과 인도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두 나라의 방식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어요라며 아미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절충에도 불구하고 아미트와 한국팀은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과 인도의 시장 전략 차이와 양국의 사업 목표가 충돌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위기 속에서 아미트는 다시 한번 글로벌 협력의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중반을 넘어서며 아미트와 한국 팀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인공지능 AI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는 양국의 기술력과 자원이 결집된 한국과 인도 간 협력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한국과 인도의 시장 전략 차이로 인해 목표가 충돌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팀은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를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성공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시아권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아시아권 언어로의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을 필수로 삼고자 했습니다. 특히 한국 팀원들은 한국 시장에서 인정받아야만 이 플랫폼이 아시아 시장 전체에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의 초기 출시와 관련된 리소스를 최대한 아시아권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아미트와 인도팀은 글로벌 시장을 우선시했습니다. 아미트는 글로벌 사용자,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어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지 아시아에서만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인도가 함께 인정받는 기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아미트는 이 플랫폼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과 인도가 함께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믿었죠. 이러한 의견 차이는 회의 때마다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아미트는 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기능과 디자인을 강조했고 한국팀은 그때마다
아시아 시장에 집중할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 팀원이 도중 아미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미트 씨, 현재 한국과 인도 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시아 시장을 우선시하면 일정을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질문에 아미트는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한국과 인도가 세계 시장에서 기술 협력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물론 아시아 시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두 나라 모두에게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한국 팀원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국 팀은 아미트의 열정을 이해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양측의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미트는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계속 글로벌 전략을 주장한다면 팀워크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고 이는 곧 프로젝트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미트는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글로벌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강조했고 이를 통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놓았습니다. 아미트 씨, 글로벌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젝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과 시간이 제한적인데 굳이 이 기능들을 추가해야 할까요? 아미트는 이 질문을 듣고 속으로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미트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플랫폼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겨룩 좁은 아시아 시장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한국과 인도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발언 이후 회의실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미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팀워크를 지키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 팀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갈등을 해결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아미트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김 이사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김 이사와의 만남에서 아미트는 현재의 갈등 상황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국팀이 아시아 시장을 우선시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이 꿈꾸는 글로벌 시장의 가능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아미트는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국과 인도의 협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시장만을 위해 글로벌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아미트 씨, 한국 팀원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정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는 다소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이사는 한국 팀원들의 입장과 그들이 느끼는 부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이사의 설명을 들은 아미트는 한국 팀원들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현재 자원 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죠. 아미트는 그동안 자신이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꿈과 목표에 매몰되어 한국 팀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간과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미트는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조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도 팀원들과 논의하여 글로벌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초기 출시에서는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맞춘 버전을 개발하고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글로벌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면 한국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아미트는 이 절충안을 발표하며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한국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초기에는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면서도 이후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미트의 성에 있는 설명에 한국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이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양국의 목표가 모두 달성될 수 있겠군요라며 아미트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의 제안을 수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인도팀은 드디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미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아미트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인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더욱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아미트와 한국팀의 인공지능 AI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로컬라이즈드 버전이었지만 아미트와 인도 팀이 준비해둔 글로벌 확장 기능도 서서히 추가될 예정이었어요. 서로 다른 시장 전략과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많았던 팀이었지만 양측이 노력해 절충안을 만들어내며 프로젝트를 마침내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플랫폼이 공개되자마자 사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플랫폼의 실용성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초기 시장 반응에 매우 기뻐하며 자부심을 느꼈고 이들이 제안했던 아시아 중심의 기능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편 아미트와 인도팀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추가 업데이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면서 다국적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영어와 유럽 언어 기반의 인터페이스와 기능을 점차적으로 추가해 나갔습니다. 아미트는 마침내 자신이 꿈꾸던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드디어 플랫폼의 글로벌 업데이트가 완료되었고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고 AI 플랫폼의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과 효율성 덕분에 많은 사용자들이 유료 구독을 시작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의 주요 IT 매체에서도 이 플랫폼을 소개하며 한국과 인도의 성공적인 기술 협력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성과는 한국과 인도팀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두 나라의 기술 협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미트와 한국 팀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이번 프로젝트를 자축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자리에서 김 이사가 아미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미트 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팀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미트는 한국 팀원들의 환영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이사님, 그리고 모든 팀원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없었다면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진정한 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간의 여정을 떠올리며 감회에 잠겼습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벵갈루루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오던 그가 한국으로 날아와 예상치 못한 도전과 갈등을 마주하고 이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초반 한국 팀원들과의 의견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절충점을 찾으면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아미트는 또한 한국 팀원들과 함께 일하며 한국의 협력과 신뢰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프로젝트 내내 철저하게 계획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업무 방식을 고수했는데 이는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도팀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며 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죠. 서로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체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미트는 김이사와 단둘이 남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이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서로 다른 문화와 업무 방식을 가진 팀원들이 협력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미트에게 이번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제 아미트 씨는 한국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일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미트는 감동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록 한국과 인도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일하는 데 있어 진정한 의미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과 인도가 함께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그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의 경력과 인생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한국과 인도의 팀원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미트와 한국팀의 협력은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고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인공지능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국과 인도가 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성공을 이룬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